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프로의 시선 함께 하겠습니다. SB인베스트 이주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과 함께 다뤄볼 주제 먼저 점검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관세 완화 기대감 속에서 주목할 섹터는 무엇인가입니다. 한미의 첫 고위급 회담이 이제 워싱턴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1시간 20분간 진행이 됐는데 일단 좀 깎아달라 관세 이런 요청에 지금 들어갔고요. 트럼프와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미묘한 신경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게 조금 톤이 다운이 됐습니다. 일단은 얼마나 관세율을 낮추는지는 중국에 달려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2, 3주 안에는 뭔가 좀 해결의 기미가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나오게 되면서 뉴욕 증시도 많이 지금 바닥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도 조금 차분해진 분위기 점검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본부장이 어떤 섹터를 봐야 될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도주를 또 이제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일단은 실적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네, 반도체가 역할 다시 해줄까요? 지금 사실 SK하이닉스 어제 실적 나오고 나서 살짝 주춤했는데 오늘 뭐 상승 나오고 있죠. 네. 근데 지금 분위기가 실적은 잘 나왔는데 이렇게 약간 주춤했던 이유는 제가 봤을 땐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관세로 인해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섹터가 또 반도체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땐 이 우려가 조금이라도 해소되는 모습만 나온다고 한다면 좀 강하게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뭐 레거시 반도체 업황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특히 이번에 실적으로도 증명을 했죠. 결국엔 HBM이 이러한 끌어주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 들어와 줘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나서 미중 갈등이 조금 완화되는 제스처가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소부장단에서는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군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은 업황에 대한 회복에 대한 부분들은 있는데 역시나 이제 미중 갈등 뭐 여러 가지 변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이러한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가격적으로 부담을 많이 덜어낸 상황이라서 지금 접근하시기에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그동안 뭐 답답하셨을 텐데 좀 비중 확대에 저는 기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동안 없으셨던 분들은 신규 매수로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세하고 수급 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결국에 이게 또 맞물려 있는 것 같아가지고 관세 불확실성 해소돼야지만 외국인들의 본격적인 컴백 그러면은 가능할까요? 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네. 외국인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안 사주냐, 네. 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외국인의 수급이랑 그 미국의 그런 현재 상황들,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과연 이제 미중 갈등이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지금 가냐 안 가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이거에 수급이 좀 달려 있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1,400원 초반대까지만 좀 더 내려와 준다고 한다면 네.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실 지금 뭐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주가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렇다고 한다면 거기서 뭔가 AI 반도체 쪽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면서 좀 원달러 환율 내려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해소가 되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돌파를 계속 시도하고 있거든요.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상황인데 네. 돌파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쨌든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좀 올라가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두 대장주가 올라가주면은 소부장단에서는 좀 따라가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지수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그동안 좀 많이 좀 반영이 됐고 주가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분명히 조금만 어떠한 뭐 이슈가 조금 완화되는 모습만 나온다고 한다면 네. 강하게 좀 반등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하신 게, 정책 테마에 편입이 된 섹터들. 네. 이게 대표적으로 에너지 쪽이 이제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재명 전 대표가 그 탈원전에는 선을 긋는데 원전 얘기는 안 꺼내고, 그러니까 주로 내놓는 공약을 보면은 다 신재생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환경 컨셉. 네. 네, 탈플라스틱도 마찬가지고, 뭐 해저 송전망도 마찬가지고 계속 꺼내는 얘기가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가 범위가 넓고 눌려있는 섹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쪽도 저희가 봐도 괜찮은 상황인 건지,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신재생은 지금 만약에 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은 뭐 대표적인 정책으로 좀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것 같죠. 높아요. 그래서 네. 지금 그동안 많이 빠졌었고 뭐 어느 쪽에서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이쪽에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특히나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동남아 쪽 반덤핑 관세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솔루션이 또 실적이 흑자 전환을 하면서 네. 지금 오늘도 지금 급등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태양광이 이번에 한번 좀 제대로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만약에 이런 우리나라가 그런 반덤핑 관세에 대한 반사이익 그리고 미국 쪽에 이제 매출이 조금 더 올라가 준다고 한다면 네네. 올해는 전망이 계속적으로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테슬라 실적 발표 때 그 메가팩 관련 사업 매출은 오히려 60% 정도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 쪽에서도 뭐 하고 있는 사업이 솔라 쪽 사업이랑 네. 이렇게 ESS 사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쪽으로 좀 같이 영향을 받아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신재생 안에서도 뭐 탄소 포집, 수소, ESS 안에서 계속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좀 이게 올라갔을 때 쫓아가기보다는 네. 살짝 눌렸을 때 그때 따라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뭘 워낙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기서 지금 신규 접근을 한다 좀 부담스럽고요. 네. 만약에 좀 대안으로 찾는다고 한다면 OCI 홀딩스나 이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쪽이 조금 괜찮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고 지금 하나솔루션이 유독 강한 이유는 실적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들. 이번에 흑자 전환을 했으니까 앞으로 더 잘 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기서 쫓아가는 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대안을 찾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사실 이런 신재생 쪽에서 풍력이라던가 이런 쪽이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사실 내수는 좀 힘들어요. 풍력은 특히나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풍력은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원전이라던가 태양광이 그나마 좀 대안이 될 수 있겠고 네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태양광 관련주들이 지금 이 상승세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이 저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궁금한 게 이제 불리하게 갈까 싶어가지고 원전은 그럼 여기에서 조금 소외가 될까요? 조금 버리는 카드가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그건 않아요. 아니에요? 지금 네. BHI 같은 경우도 네. 거의 뭐 아까 신고가 살짝 갔던 것 같은데 넥스트 트레이드 때문에 좀 왜곡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네. 어쨌든 지금 원전주들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정책에 워낙에 밀접하니까 그렇긴 한데 이번에 민주당 쪽에서 네. 신재생 원전 투트랙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안 쓸 수는 없잖아요. 네, 원전은. 탈원전 쪽은 완전히 정책을 바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떠한 쪽에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네. 이 원전 쪽은 지금 앞으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SMR 쪽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네. 계속 이 SMR에 집중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SMR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좀 의미 있는 어떠한 뭐 계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준다고 한다면 원전주들도 좀 괜찮다. 그래서 네. 원전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대형주가 많이 눌렸잖아요. 네, 지금. 뭐 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견조한 흐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BHI 이런 거 네, 괜찮고. 지금 네. 원전은 네.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랑 BHI 두 종목이 투톱이고 핵심. 네. 그 다음에 이제 한전 쪽, 한전기술, 한전 KPS 이런 쪽도 괜찮다. 네, 그래서 뭐 더 나아간다면은 시공 쪽으로 갈 수 있는 뭐 네, 네. 현대건설이라던가 이쪽까지도 확장해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지금 강한 거는 BHI랑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저는 BHI 쪽은 긍정적으로 진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양광도 잘 봐야 되고 원전주도 봐야 되고 네, 이쪽에서는 볼만한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조금 추려내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어닝 시즌에서 기대가 제일 많았던 게 지금 하이킥을 조선주가 어제 날려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양시장에서 거래 가장 많은 종목이 한화오션입니다. 거래대금 1등으로 올라갔고요. LCD 현대중공업 6위권입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가 거의 20위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조선주가 다시 거래가 붙는다. 그리고 신고점 부근까지 다시 올라간다. 이런 그림이거든요. 네. 조선주에 대한 분석 좀 해주세요. 네, 조선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다들 좋다 했었고 네. 괜찮다 했었는데 실적이 너무 잘 나와서 그냥 바로 주가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조선 3사들이 이런 고부가가치 선박에 집중하고 있어요. 뭐 LNG, 군함, 해양 플랜트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략을 빠르게 바꾼 게 지금 숫자로 증명이 되니까 주가로 바로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특히나 국제해사기구에서 지금 27년도부터 해상탄소세 부과에 대한 부분들이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거는 꽉 차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얼마나 또 효율적으로 좀 잘 이렇게 계약이라던가 고부가가치 선박을 더 늘릴 수 있냐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해결해야 될 숙제로 남아 있지만 꽉 차 있다라는 건 도크 말씀이시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우려스럽긴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뭐 실적 그다음에 수주잔고 이런 것들은 조선은 워낙 지금 좋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추가적인 시세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멘텀들은 많고 결국엔 실적 시즌에 맞게 실적으로 증명해줬다라는 점. 그리고 현대미포 같은 경우가 정말 굉장히 어제 강하게 상승 나왔거든요. 완전히 신고가로 바로 가버렸는데 지금 뭐 여기서 더 갈 것 같습니다. 이게 눌리더라도 그렇게 많이는 안 눌릴 것 같고요. 네, 근데 네. 이제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실 게 뭐 안 산 사람은 어떡하냐. 그렇죠. 네, 또 근데- 저번 같은 상황이 네, 연출되는 그러니까 이게 참 거잖아요. 조선은 네.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은 기회가 줄 때는 담아줘야 된다. 무조건. 이제는 네. 네. 조정 나올 때. 왜냐면 앞으로 27년도까지도 계속적으로 한번 사이클 타면은 조선은 그냥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보유 못해서 기회 안 네. 주면은 그냥 보내야 돼요? 그러면 조선은 근데 그냥 사실 해야 되나요? 이 조선 3사나 이런 쪽을 좀 사기에는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어서 네. 좀 내가 현금 여유가 있으시면은 좀 나눠서 사셔도 되는데 대안을 찾는다면 기자재단에서 아. 네, 찾아보는 게 어떨까. 뭐 엔진이라던가 네, 네, 조선 네. 기자재 쪽으로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통상협상 이제 들어가고 나서 또 이제 그것도 이제 모멘텀인 거잖아요. 네. 조선주를 우리 또 무기로 조선업에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건이 맞아 떨어지게 되면서 주도주 깜다운 네, 움직임 오늘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저희가 눈길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정말 경쟁력이 있긴 있구나. K뷰티입니다. 화장품 쪽. 주가도 꾸준하게 가고 있어요. 네, 네. 그 지금 화장품도 지금 실적 시즌에 맞춰서 네.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흐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라던가 중동까지도 지금 확장되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중동이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다각화된다라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 ODM 대표 기업인 한국콜마랑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생산 인프라를 이미 갖춘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 리스크도 적은 피해갈 수 상황이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름 시즌 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스킨케어 관련 쪽 선크림부터 선크림, 시작해서 네, 네. 관련 종목군들이 좀 앞으로 실적 시즌 실적 발표할 때쯤 돼서 계속적으로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좀 화장품 쪽에서도 좀 약한 게 색조 쪽이에요. 그러니까 클리오라던가 CNC 인터내셔널 좀 약한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과거에 작년에는 되게 좋았었는데 이번에 저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도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오면은 네. 색조도 반응을 할 것 같은데 근데 그나마 좀 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는 쪽이 스킨케어 쪽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 다가와서 답답해서 색조도 많이 안 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런 선케어 이제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백탁 현상이 일단 없고 국내 제품들이 굉장히 가벼우면서 품질 좋은데 싸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중동에서도 반응이 있군요. 이게 중동까지도 네. 네, 영역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니까 K뷰티의 위상을 바로 주가에 또 반영해 줄 수 있는 종목들 열심히 좀 캐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힌트도 주셨어요. 관세 리스크
리스크까지 덜어낼 수 있는 쪽을 보는 게 더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것만 봐도 저희가 너무 종목 섹터가 많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압축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의 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오늘 한국콜마 콜마 쪽이구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왜냐면 일단 어제 상한가 갔던 HK 이노엔의 최대 주주예요. 최대 한국콜마가. 주주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어제 움직였던 콜마홀딩스는 한국콜마의 최대 주주입니다. 여기 좀 지배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삼각축.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빠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단기 차익 매물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미국 선크림, 그러니까 이 실적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미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는데 저는 아직도 더 갈 곳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 돌파가 나오면은 저는 좀 강하게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내 그 1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 준공을 할 경우에 네, 이제 네. 한국콜마가 캐파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요. 그러면은 만약에 준공되면은 미국 안 그래도 지금 미국향 수출도 많은 상황인데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뭐 물론 코스맥스도 좋지만 지금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그다음에 HK 이노엔에 대한 부분들 HK 이노엔이 오늘 빠지지만은 그게 진짜 든든하네요. 든든한 모멘텀이 될 것 저는 같아요. 4분기 올해 안에 FDA 승인까지 나면은 아. 이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안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3상까지 성공한 마당에 네네네네. FDA 승인도 받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승인을 못 받으면은 HK 이노엔은 타격이 있겠지만 한국콜마는 또 크지 않을 것 같은데. 한국콜마는 원래 본업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리스크 헤지 차원에서도 두 가지 보면은 모멘텀이 콜마가- 있어서 오히려 지금 만약에 HK 이노엔을 내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네네. 좀 변동성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오히려 대안이 될 수 있는 이런 본업을 잘 하고 있는 한국콜마가 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LS에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거를 봤더니 그 전에 너무 낮게 줬나 봐요. 지금 현재 가격대보다 그 전에 목표가가 낮아가지고 9만 원으로 막 상향 조정하고 네.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하실까요? 네, 저도 목표가 9만 원 정도 9만 원 생각하고 보세요? 있고요. 일단 지난 고점이었던 78,700원은 네. 강하게 돌파하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좀 7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 그래서 지금 뭐 한 번 이게 돌파가 나오면은 요즘에 국내 증시 분위기가 네. 한 번 뚫고 가면은 안 주고 가더라고요. 기회를 안 주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목전에 있을 때 한번 트라이 해보는 것도 손절가는 대신 타이트하게 잡고 네. 트라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시 섹터 그리고 이제 어닝에 대한 집중도가 조금 더 높아지는 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책 모멘텀까지 같이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고 있는 섹터까지도 등장하게 되면서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좋은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오늘 그 안에서도 픽이 된 종목이 한국콜마라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HK 이노엔을 담고 싶은데 너무 리스크가 클 것 같다 하시면은 대안이 충분히 될 것 같고요. 본업에서의 성장 모멘텀도 충분하기 때문에 한번 상방향으로의 가능성 체크해 보시고 주목해 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조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